어제 현대차가 4년 동안 공들였던 전기차 아이오닉 5를 공개를 했습니다. 옆모습이 현대차가 과거에 첫 번째로 내놨던 모델 포니를 닮았다고 하는데요. 아이오닉 5를 통해서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예,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네. 어제 그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네. 우선 그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현대차 그룹에서 나오는 모델은 이 내연기관차하고 홀류 생산을 하다 보니까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어제 출시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최초의 모델인데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게 바닥에 모터나 배터리를 깔고 또 위에 덮개를 어떤 거를 씌우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차종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평평하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제 이 배선이라든지 내구성 측면도 그렇고 흑자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마 이 모델을 통해서 본격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차의 시대가 본격 다다르고 시작이 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효과가 점차 빨라지지 않을까. 또 기존의 어떤 테슬라 이런 모델하고 대항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이번에 나온 차 시승을 해보셨죠? 그렇습니다. 어제는 천상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공개를 했지만은 지난주 아마 이 국무총리 조정회의가 있어서 저도 그때 참가를 했었기 때문에 비공개 시승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투싼만한 어떻게 보면은 소형 SUV, 크로스오버 CUV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델이 소형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전용 플랫폼을 쓰다 보니까 바닥이 평평해서 뒷좌석 쪽도 그렇고 무릎이 굉장히 넓을 정도로 이 중형차 수준의 넓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쾌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디자인, 실내외 인테리어라든지 옵션에 대한 것들 시원하면서도 깔끔하면서 경쟁력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는 짐작을 많이 가졌고 예를 들어서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운전석과 조수석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유스러워서 움직이는 실내 공간이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줬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이미지는 상당히 지금 높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경쟁력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번 아이오닉 5가 나와서 테슬라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을지 제일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올해 들어와서 테슬라의 독주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나온 아이오닉 5뿐만이 아니라 올 여름까지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본격화하는 글로벌 제작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현대차 그룹 물론 있고요. GM이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모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게 올해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대해서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테슬라가 독주하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정도로 좋은 모델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아마 올해부터는 더더욱 치열하면서 그러면서도 국내 같은 데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 국가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폭도 상당히 넓어진다는 측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1가구 2차량에서 세컨드카 두 번째 차량으로 전기차를 택일하세요라고 그랬지만은 올해부터는 첫 차로서 전기차를 택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테슬라의 독주에 대한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테슬라의 독주도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하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대차가 이제 기존의 내연 자동차 회사로서 전기차를 만든 건데요. 다른 내연 자동차 회사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전기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본격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 전기차가 얼리 어댑터 개념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흑자 모델보다도 그냥 흐름이 무공해 자동차 또 기후 환경에 의해서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제 환경 기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전기차를 집어넣었었는데 이제는 수준이 전기차의 단점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본격 대체되는 시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각 국가는 물론이고 글로벌 제작사들이
이 내연기관, 특히 뭐 디젤부터 가솔린 쪽 이런 쪽을 점차 종식하는 부분들을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향후 보조금을 지금 주고 있지만은 국내도 그렇고요. 향후 5년 이후에는요. 보조금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없어진다는 뜻은 내연기관하고 전기차를 발가벗고 치열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전기차의 이 단점이 사라지면서 배터리 가격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경쟁력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속도가 더 빨라지고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차의 보급 대수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한판의 싸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자, 네. 이 아이오닉 5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 그 부품 회사들에 대해서 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 네. 부품 회사들 그리고 부품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뭐 앞으로 전기차의 보급 대수가 향후 5년 이후에는 연간 전 세계 차종 8천에서 9천만 대 시장 중에서 1,000만 대 정도가 아마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전기차라는 게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변모시켜서 부품이 내연기관차의 반뿐이 되질 않고요. 또 생산 라인 자체가 뭐 10명 중에서 5명만 있어도 이 차가 나올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어떤 자동차 완성차도 중요하지만 여기다 공급하는 부품 회사의 향방도 굉장히 크게 변모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을 파운드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미래 모빌리티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파운드리 업체가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외부에서 50만 대, 100만 대 주문하면은 위탁 생산해주는 전문 업체가 등장할 정도로 전기차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걸맞게 부품 회사들도 합종 연행을 통해서 좀 더 구조 통합적인 부분들로 많이 나오고요. 또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주로 생산하던 부품 업체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서 이 변화하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모한다는 거. 그리고 전기차나 수전기차 같이 미래 모빌리티를 준비하는 이 부품 회사들은 그만큼 이 활성화될 수 있는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부품 회사에 대한 향방도 이 완성차와 더불어서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부품 회사들도 완성차와 함께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고요. 자, 이번 아이오닉 5를 계기로 해서 전기차 시장 이제 활짝 열리는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올해가 전기차 중흥기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만 하더라도 적자 모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흑자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올해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정부 주도 또는 지자체 주도하에서 이 공급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는 전기차 같은 무공해차에 대한 중요성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도 친환경이라든지 지구 환경 개선 이런 규제가 점차 강화되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자동차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하게 되면은 글로벌 제작사라 하더라도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또 보급 대수가 매년 기하급수로 증가해서 올해도 전기차가 400만 대 이상 공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500만 대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잘 보시기 바라고요. 아마 그 속도가 더 빨라져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전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정도서부터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 주식들의 그 주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것이 배터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40%까지 차지해서는 전기차의 경쟁력을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높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전기차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터리가 얼마큼 진보되느냐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배터리가 킬로와트아워당 $300가 넘어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지금 현재 $130, $140인데요. 아마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도 선언을 했지만은 앞으로 이 $7, $80까지 낮추겠다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배터리에 대한 내구성이나 아니면은 대량 생산 또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가격을 급격히 낮추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차에서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을 20%대로 낮춘다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의 전기차 가격보다도 30% 이상 낮출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 특히 2차 전지 산업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NCM 계열을 많이 쓰고 있지만은 이것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알루미늄 섞는다든지 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고요. 향후 한 5년 정도 있으면은 가장 뛰어나다는 전고체 배터리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배터리 산업의 변화도 5년 정도 있으면은 굉장히 크게 변모하기 때문에 전기차 더불어서 배터리 산업의 향방도 같이 보시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애플카가 굉장히 좀 그 화제를 많이 모았었는데 이제는 그 얘기가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애플카 계속 어떤 형태로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아마 물밑 작업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들어와서 뭐 현대차, 기아차, 뭐 폭스바겐 등등에서 글로벌 제작사들에 대한 애플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물밑으로 내려가서 작업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애플 자체가 아이폰 만들 식으로 가불 관계 형태로 해서 단순한 하청 개념으로 모빌리티 주문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휴대폰은 고장나면 버리면 되지만은 자동차는 운행 도중에 고장나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애플에서도 너무 쉽게 접근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의 가불 관계를 단순하게 MOU를 체결하는 기업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 제작사는 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시 대만의 폭스콘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밑 작업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애플에서 주문하는 미래 모빌리티 파운드리 업체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애플카를 시작으로 해서 뭐 구글카, 아마존카 또 뭐 심지어는 국내의 LG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모빌리티에 대한 주문 생산량도 본격화되는 이런 계기가 애플카기 때문에요. 지금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지만은 수면 위로 올라올 것도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서 또 전격적으로 애플카를 누가 생산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리면서 정적 발표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추이도 이 애플카에 대한 추이도 굉장히 중요한 미래 모빌리티의 향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올해의 자동차 업계와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될 이슈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큰 것이 역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것들은 무공해차, 또 자율주행 개념, 여기다가 공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세 가지가 버무려지면서 융합적으로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난 130년의 내연기관차 역사가 본격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모빌리티에 대한 수단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양대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산업인데 이 흐름을 미리 인지를 해서 법적인 부분들도 규제 일변도에서 네거티브로 바꿔줘야 되고요. 또 이 2차, 3차의 부품 협력사들의 흐름을 빨리 변신을 시켜서 업종 전환이나 전환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얼마큼 빨리 준비하고 주도하느냐가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측면에서 향후의 추이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